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 믿음의 한약 선화한약국 대표 한약사 이기택입니다. 저희 선화한약국에서는 내 가족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염, 관절 통증, 숙취 해소, 그리고 건강한 한방 다이어트까지 이젠 선화한약국이 여러분들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옆 월평타운 상가 1층 월평역 4번 출구 문의 전화는 528-2848 지금 포털에서 대전 선화한약국을 검색해보세요.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시장의 권한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시의회에서는 최근 대전시나 공사나 공단 사장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죠. 일명 살찐 고양이법 조례를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반려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종우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조례 내용을 좀 보면요. 지방 공기업이나 출연기관 같은 공공기관의 수장 연봉이 성과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기준 5.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임원들 역시 5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월급이 약 175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한 사람은 2,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정한 올해 생활임금을 대입해 보면은 월급 210만 원 정도, 이걸 또 연봉으로 한 사람은 2,5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비해 허태정 대전시장의 연봉이 1억 2,5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하니까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은 약 6배 정도, 그리고 대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면은 약 5배 정도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게 허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태정 시장은요, 다른 시도는 최저임금의 6배에서 7배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데 반해서 대전시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면서 이 연봉 상한선을 두게 되면은 좋은 분을 모시고 오는데 좀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이제 연봉을 책정하는 거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이제 적정 연봉을 보장해야 좋은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움직이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연봉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최저임금하고 5.5배 정도 차이가 너무 낮은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은 낮은 시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이제 거부를 했다면은 그동안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았던 생활임금은 또 왜 그동안 이렇게 안 올렸는지에 대해서 좀 역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시나 산하기관들은 이제 다 공공기관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공기관이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꼭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상이 공공기관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데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 이런 말하고 이번 허 시장의 거부권 행사 이유가 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씁쓸하게 반응합니다. 예. 인사 논란도 있죠? 네,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논란도 좀 있었었죠. 이게 능력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연봉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능력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 코드 인사, 심지어는 낙하산 인사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요. 이럴 때만 좀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 말고 허태정 시장이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장의 권한을 좀 행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심각보다 중요했던 시험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어제 2020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이 대구를 포함해 전국 7개의 고사장에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예.
공인회계사 시험이 강행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요, 그 행정안전부의 행사 운영 지침보다는 좀 더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하면서 이제 시험을 강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전문 업체를 통해 모든 시험장을 좀 소독을 했고 또 시험장별로 방역 담당관을 두어서 방역 상태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 중간과 시험 종료 이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총 3차례나 소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했고 손 소독제도 바르게 했고 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수험생들의 열감지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조치를 취했어도 수험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시험 일정을 좀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도 각 학교의 개학을 이제 좀 연기한 마당에 꼭 이 시국에 이제 시험을 치러야만 했냐라면서 금융이나 금감원에 시험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도 해봤지만 연결도 잘 안 됐고 또 어렵게 연결이 되더라도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좀 다소 책임 회피성 발언만 들었다고 합니다.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 지역도 이 시험을 봤습니까? 네, 그 시험을 봤고요. 사상 최대치로 그 결시율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국은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시험장의 경우는 다른 시험장보다 응시자 간 거리를 좀 더 넓게 배치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 가지고는 이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는 어려웠겠죠. 그런데 대전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들 역시 큰 불안감을 안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바로 대전의 고사장이 확진자가 다녀간 우송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시험을 제 날짜에 볼 거면은 고사장이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예.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시험을 본 많은 분들의 얘기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시험에서 금융당국은요, 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고, 중국 방문자들 중 이제 무증상자나 일반 발효자들은 이제 별도로 이제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같은 정부 지침인데 한쪽에서는 심각 단계라고 하면서 학교 개학을 연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또 지침이라고 하면서 확진자가 나온 곳에서 이제 시험을 강행하고 어떤 판단이 더 나은 것인지 쉽게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좀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험에 응시했던 그 수험생들 중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신종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하고 좀 마치죠. 3697번 쓰시는 분인데요. 코로나19 무섭긴 한데 국민들이 지혜롭게 잘 대응할 거라 믿습니다.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7434번 쓰시는 분은 정부의 대응에 믿고 손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람 많은 곳 가지 않고 잘 지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어제 오후 4시 집계를 비교해서 현재까지 60명이 추가됐고요. 누적 환자 수는 893명입니다. 사망자는 8명, 이 중 863명이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13,273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대전은 어제 오후 4시 기준 확진 환자는 3명이고 의심 환자와 유증상자를 포함해서 80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한때 이 대전의 확진자가 1명 증가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저희도 어제 프로그램 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질병관리본부가 집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1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정정이 있었지요. 저희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전의 확진자는 3명입니다. 환자 접촉자 52명에 대해서도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세종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확진 환자가 1명이고 환자 접촉자 45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천안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충남도 내 확진자가 그래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도는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천안에 사는 47살 여성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천안 충무병원 외부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오늘 오전 10시 13분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해당 확진자와 접촉자는 16명, 가족 4명과 회사 직원 12명이 모두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의 전국 상황 그리고 지역 상황의 코로나19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깜깜이 이송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대전시도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해 있는데요. 허태정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 지휘 감독을 시장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대전의 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던 그 일반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만 집중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동진료소도 5개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동 검체 채취팀도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비상시국이니까요.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요. 국가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군 대전병원에서도 대전병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국군 대전병원은 그 소재지만 대전에 있는 거지 이제 국가 지정병원이라 대전에서 생긴 환자를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전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그런 경증 환자들은 대전 동구 하수동에 있는 제2 시립요양병원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군대전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도 이쪽으로 이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이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 환자들도 이곳으로 올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그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군인 한 명이 국군 대전병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전시 방역 당국은요, 이 환자가 온 지 10시간이 가까이나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관 간에 이렇게 정보 교류가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대전시에 좀 늦게 통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통보 당시에도 대전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환자가 이제 군인이다 이 정보만 들었을 뿐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국군 대전병원을 대전시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확진 환자가 우리 지역인 대전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염 위험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확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이제 버스에 태워서 격리 시설에 수용했던 해서 이제 철저하게 방역했던 우한 교민들과의 상황이 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이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에 대한 방역 작업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일수록 정보 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요. 국군 대전병원은 국가 지정 감염병 병원이라 이제 대전 이외에 발생한 환자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요. 따라서 이 병원의 소재지 이 행정당국인 대전시가 좀 보다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환자 관련 정보가 좀 더 보다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이런 뭐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그 조직적인 그 채널들이 좀 잘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늑장 대처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것도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요즘 뉴스가 다 코로나19에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던 바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밝혀져 현재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폐쇄된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당시 허 회장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미래통합당 대변인 등이 이제 급히 검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예. 다행히도 이들은 모두 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이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학 관계자들도 많이 있었다면서요? 사실은 사학 관계자들이 훨씬 더 많았죠. 예. 당시 그 450석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그 사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석자들 상당수가 이제 사립학교 관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하고 인천시 교육청 그리고 광주시 교육청은요, 하윤수 교총회장의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자가격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전 지역 사립학교 관계자들도 참석했을 텐데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그 점이 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전에서도 일부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교조 대전지부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대전 서구 관내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과 행정실 직원이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조치가 없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요.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이제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에서는 현재 15명이 이제 해당 토론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전시 교육청은 좀 뒤늦게 이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예. 해당 학교에 대해서 소득 명령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런 조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도 뭐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학교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교직원들의 걱정도 매우 큰 편이라고 합니다. 예. 학교는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 그런 특수성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방학 기간이긴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개학 연기 이후 전개될 일선학교 현장에 대한 세부 대응 지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어제 휴업일 동안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교사가 이제 연가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생길 일들, 그러니까 학원이나 PC방 같은 곳들에 대한 방역 점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제하고 가지 말아라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민방위 점퍼 입고 현장 둘러보는 사진 찍히는 거 못지않게 대전시 교육청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속히 만들어서 또 철저하게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즉각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공무원들의 역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대책회의가 많다,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뉴스보다는 이런 예. 걸 실시했다라는 뉴스를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엔 대선하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하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 또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3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지경이 아니라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공공시설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휴관에 돌입한 곳들이 많죠. 예.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예술의 전당이나 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 집, 그리고 한국효문화진흥원 등이 현재 임시 휴관 상태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 대학 도서관들과 공공도서관들도 임시 휴관에 돌입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바로 대전 오월드입니다. 이 대전 오월드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이 중단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월드는 대전시 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에서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대전 오월드 측에 따르면 일부 실내 시설인 버드랜드와 입체 상영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이제 한 달간 잠정 폐쇄할 방침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휴관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요즘 가급적이면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공공시설,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오월드가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다른 지역만 살펴봐도요, 그 대전 5월드 영업은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전 5월드처럼 동물원과 놀이공원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광주시는 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여기에 대한 그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시도 동물원과 그 안에 놀이공원이 그 함께 있는 그런 곳을 임시 휴장한 상태라고 하고요.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대공원도 역시 휴관에 돌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을 5월드 측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계속해서 휴관을 안 하고 영업을 한다고 합니까? 네, 그 5월드 측에 따르면요, 그 놀이기구의 특성상 그 외부 활동이 많은 시설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밀집된 가능성이 적어서 이제 그만큼 감염 위험도 적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5월드는 광주같이 이제 휴관을 결정한 다른 시설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인데 반해서 대전 5월드는 대전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이제 독립 운영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직원들의 임금 문제 등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 산하기관이긴 하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군요. 네, 그 대전시 역시도 뭐 휴관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대전 5월드는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문 입구와 각 놀이기구 그리고 시급 매장에 그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전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전시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하는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며칠 전 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겠다. 이렇게 천명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임시휴관 조치를 내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말과 그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5월드의 영업 방침이 과연 같은 궤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가 천명한 것처럼 보다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협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어제 키워드 뉴스 시간에서 이제 관련 기관들의 정보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죠. 이번 키워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 백신과 그 치료제 개발 연구에 착수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정부와의 협력 지원 체계가 좀 부족해서 속도가 제대로 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백신이나 이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금방 바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은 그 연구기관이나 대학 그리고 민간 기업, 정부와 그 지자체 간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연구원, 충남대학교, 국립보건연구원 그리고 이제 한국파스테르 연구소 등 총 9개 유관기관에 바이러스 샘플을 이제 분양했다고 합니다. 예. 그중 3곳이 우리 대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받은 이 기관들의 연구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각 기관이 서로 전문 분야를 나눠서 집중 연구를 하고 나중에 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속도감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요. 이런 통합 거버넌스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각 기관들마다 따로따로 이제 개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말 그대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글쎄요,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종합을 해서 방향성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이 연구 분야가 좀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그런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지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거에 관련된 지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화학연구원은 자체적으로 파스테르 연구소와 전북대측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럴 때 우리 대덕이 연구소에서 이 치료제나 백신과 관련된 우수한 연구 성과물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희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바랄 텐데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요. 또 사람을 상대로 몇 차례 임상 실험도 해야 되는 등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연구용 샘플만 제공하지 말고 하루빨리 좀 일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PD.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예, 5시 대세난 목요일 순서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우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덕특구에는 한국화학연구원의 그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이 코로나19 분자 진단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 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실시간 PCR 진단법보다 더 정확해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은 그 감염 초기에도 쉽게 양성 반응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예. 만약 이 기술이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 보다 신속하고 또 정확한 진단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면 정말 이 감염병 확산에 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 연구단은 민간 기업과 함께 그 유전자 증폭을 이용해서 그 6시간 안에 정확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연구단은 그 코로나19 현장 대응용 면역 진단 기술도 개발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기술도 개발되면은 그 공항이나 항만, 병원 같은 현장에서 그 2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까지 개발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이 기술은 좀 개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덕연구대원제에서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빨리 좀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진단 기술은 뭐 세계적 수준이다. 외신들은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하루 약 10,000건 이상의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누적 검사자만 해도 이제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 그 이웃나라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일본은 하루 검진 수가 그 100여 건, 최대 100여 건 정도라고 하고요. 전체 누적 검진 수도 1,80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검진 장소가 현재 그 3곳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전체 누적 검진 수도 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을 제외하고는 500여 건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이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 그 5만 7천 건 그 검진자 중에서 그 1,600건 정도의 확진을 받았으니까 이게 확진율이 2.8% 조금 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에 비해 일본은 그 1,800여 건 중에 150명 정도가 확진을 받았으니까 확진율이 이제 8%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3배가 넘는 수치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조금만 의심 증상이 있어도 모두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일본은 발열이 나흘간 지속될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처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게 마냥 비판받을 지점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진단 속도도 빠르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소극적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입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또 대응책을 좀 쉽게 더 이제 빨리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도 있는데요.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죠. 그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좀 슬기롭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현금만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시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어제부터 내일까지 그 사흘간 관내 학원에 대해 집중 특별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제 확진자 이동 경로에 있으면서 휴원하고 있지 않은 학원과 교습소들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 개시와 예방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학원 시설 안에 소독 여부, 손 세정제나 마스크 착용, 뭐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휴원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더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교육청의 입장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 앞서서 대전시 교육청은 학원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 결과 이제 교육청은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그 휴원 권고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었다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권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그러면 혹시라도 학원들은 또 역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휴원에 따른 어떤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지원 일정 정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조치가 휴원을 권고했으니 따라라. 그리고 만약에 따르자면 특별 지도 점검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또 읽혀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근데 학원도 일종의 자영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역이나 손소독제 지원 아니면은 뭐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강료 환불 규정의 가이드라인 제공 이런 좀 별도의 지원 대책 없이 그 교육청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속을 앓고 있는 그런 영세 학원 운영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학원의 이제 방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대전 학원연합회에서는 최근 관내 이제 학원장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대전시 교육청이 휴원을 권고했으니 휴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합회에서 선정한 방역업체를 이용한 소독을 권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예. 연합회 차원에서 방역업체를 직접 선정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뭐 공동구매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역 비용이 그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기준으로 하면 약 3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150평까지는 5만 원 그리고 그 이후부터 50평씩 증가할 때마다 10,000원씩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방역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이게 비용이 지금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뭐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몇몇 다른 업체에 좀 비용을 문의해 봤는데요. 요즘 한참 이제 방역을 요청하는 곳이 많아서 평소보다는 이 방역 비용이 많이 오른 감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대전 학원연합회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저렴해 보이긴 했습니다. 저렴하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안내 문자엔 대금은 반드시 현장에서 현금으로만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저렴한 값에 방역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대전시 교육청을 대리해서 학원장들의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 기능의 학원연합회가 이처럼 좀 불법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드러내놓고 공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 처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업체 역시 이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공급하기는 하겠으나 이게 이제 대전에는 2,383개의 학원이 있으니까 좀 일종의 박리담회를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좋은 취지를 할지라도 그게 이제 법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다면 그걸 마냥 좋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도 나도 어렵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학생들과 또 이제 영세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좀 행정기관인 교육청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연합회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이어서 한 달에 한 번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에서 다뤘던 뉴스들을 가운데 그 이후의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이른바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뉴스, 돌파고 뉴스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9월 18일 저희 5시엔 대세남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나몰라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대전 지역 장애인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 관리가 엉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차량의 타이어는 육안으로만 봐도 민문이일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었고 또 그에 따른 위험성도 커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돌파구 뉴스 시간에서는 보도 이후 장애인 콜택시의 타이어 상태는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 제가 현장에 나가 직접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이 타이어는 안전 운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비 중에 하나이잖아요.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대전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대전시가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도했을 당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측에서는 차량 운전기사에게 그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기사 한 명당 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차량을 좀 일괄적으로 점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대전시 역시 사업을 복지재단에 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했었습니다. 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어떤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처음에는 평소 이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고 또 이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차고지에서 차를 좀 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대 이전인 새벽 5시경에 대전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콜택시가 주차되어 있는 차고지인 대전 서구 복수동 쪽에 있는 차고지를 차량 정비 전문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타이어 이렇게 보면은 나무 한계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안쪽에. 네. 여기 깊숙이 박혀 있죠?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뒤에도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게 지금 뒤에는 이제 스노우로 타이어를 다들 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 예, 이게 후륜구동 차량이라서 뒤에 스노우 타이어 껴놔야 이제 맞춰주기 좋으니까. 네, 들으신 대로 이제 보통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면을 좀 아래로 해서 타이어 홈에 넣은 뒤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쓰고 있는 사뭇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좀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예. 만약에 동전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사뭇불이 안 보이게 되면 좀 양호한 편이라고 하고요. 예. 반대로 사뭇불이 보이면 안전을 위해 타이어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간 현장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12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우려했던 바하고는 달리 현장에 있던 모든 차량의 타이어 상태가 아주 좋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모든 차량들의 타이어 상태가 양호하다. 이거는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전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모든 장애인 콜택시를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고지에 있는 모든 차량이 타이어 상태가 좋았다는 점은 좀 분명 반가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지적 이후에 좀 생긴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 장애인 콜택시 차량 특히 이제 타이어 상태가 너무 좀 불량이 많다 이런 보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보러 이제 다녀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저희가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또 다 바꿔요. 네네. 지금 다 뒤에는 스노우 타이어로 다 바꿔서 눈길 같은 게 대비하고 있고요. 네. 그때 뉴스에 나오고 저희가 또 타이어를 좀 전수조사해서 싹 다 바꾼 것도 다 거의 많아요. 많이 바꿨어요. 저희는 지금 3월 달에 또 3월 초순에는 눈이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를 빼고 또 일반 타이어로 갈아 끼울 거거든요. 네. 그때 또 전수조사를 해서 또 미비한 타이어가 있다거나 어디에 또 흠집이 나서 좀 위험하다거나 이럴 때 이런 타이어가 있다면은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차량 연식이 좀 오래되고 이게 저희가 차를 계속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회전이 많아요. 대기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의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선정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매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주의 깊게 보고. 네.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이어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이것과 함께 오히려 이제 지적받지 않았던 배출가스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이처럼 좀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돌파구 뉴스란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현장에서 다른 문제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반 영업용 택시 문제였는데요. 함께 동행했던 차량 전문가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여러 대의 택시들의 타이어 상태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일반 택시인데 이건 회사 택시잖아요. 이건 마모 한계선이 지금 다 나왔어요. 이거 보시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승객들한테 이게 위험하지 않나요? 상당히 위험하죠. 왜냐면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아니면은 급선회시 그리고 이제 우리 비 왔을 때나 이런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또 뒤에 타이어가 다 달았는데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가 앞에 타이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타이어는 운전자가 조향이라도 가능을 한데
뒤에는 차가 돌아버리면 믿는 건 타이어밖에 없거든요. 네, 그 당시 주차되어 있던 택시가 몇 대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좀 없었지만요. 예. 그 현장에서 확인한 택시들의 그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로 옮겨서 그 평소 택시들이 많이 있는 그 대전역 서광장 앞 그 택시 타는 곳으로 가서 그 전문가와 함께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 다 달았네. 타이어들이 다들 상태들이 지금 여러 대 이렇게 봤는데 한 대 빼고는 타이어가 특히나 뒷타이어가 다 민짜네요. 트레드라고 하잖아요. 트레드 모양이 아주 얇게 살짝 모양만 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그 회사 택시들은 타이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죠. 돈인데 이게 보면 실밥이 나올 정도고 쓰다가 타이어를 다시 뒤집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뒤집어서 또 타다가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껴서 그걸 사용하고 완전히 민짜될 정도로 타다가 그러다 바꿉니다. 타이어는 택시 회사들 차량들이 거의 대다수가. 예, 지금 정 PD랑 동행한 분은 차량 전문가, 정비 예. 전문가시죠? 예, 차량 정비 전문가이고요. 또 예. 택시 회사들의 차량도 한때는 이제 관리했던 그런 이력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예, 현장에서 본 다수의 택시들의 타이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 함께 동행했던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그 회사 택시와 개인 택시와는 좀 다소 차이는 있다고는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회사 택시들의 타이어 상태는 좀 심각해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목격한 택시 중 한 업체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평소 그 택시들의 타이어 점검 상태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았는데요. 택시 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예, 제가 오늘 택시를 좀 봤는데 그 타이어 그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타이어를 점검 같은 걸 잘 하시는지. 저희 타이어 관리 잘 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 타이어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은 기사님들이 들어와서 매일매일 봅니다. 아, 매일매일 점검을 하시나요? 매일매일 그 모든 차를 매일매일 하지는 않죠. 우리 휴조가 있잖아요. 예, 쉬는 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쉬는 차 들어왔을 때 그때 다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은 지금 매일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요, 그 자신들의 회사 택시 차량 타이어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해당 회사의 택시 타이어는 좀 심각할 정도로 마모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 글쎄요. 이게 택시도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대전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대전시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 예. 관련을 좀 물어보려고요. 우선 택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시 운송주차과 택시 행정팀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택시 그 정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전시에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나요, 혹시? 정비 상태라는 거는 차량 안전을 위한. 네, 맞습니다. 정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연관성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객자동차운수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는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차가 이제 일정 연한이 되면 더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고, 네. 왜냐면 그것도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촬영을 연장해주고, 그러니까 신청하고 또 저희가 연장해주는 그런 거는 이제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차량 안전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시면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자 이제 부서마다 또 담당 팀마다 이제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 역할들이 다르잖아요. 현재 대전시에서는 대중교통들, 그러니까 택시를 예를 들면은 타이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 당연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뭐 법적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래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 말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운송주차과 안에 보면 자동차 관리팀이 있어요. 그럼 그 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될까요? 예. 네, 들으셨다시피 그 대전시 택시 행정팀에서는 그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부서인 자동차 관리팀을 좀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른 그 대전시 관계자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그 대전시에서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의 차량 상태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하는 업무가 있나요? 아, 택시요? 택시 담당이 따로 있는데요. 택시 담당 부서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신 거고요. 저는 자동차 관리인데. 그럼 그쪽 부서에서는 전혀 택시 관련된 업무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택시는 별도로 있어서요. 예.
글쎄요, 이거 뭐 서로 부서마다 다른 얘기가 나와서요. 그 뭐 택시를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 그 부서에서는 뭐 다른 부서로 알아봐라.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 관련법 규정이 좀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택시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정된 검사를 받는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평소 정비 상태를 그 각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놓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대전시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늘도 그 많은 시민들은 그 안전 위험에 노출된 그런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차후의 노후 정도, 그러니까 차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운행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은 하지만 세세하게 뭐 타이어 상태라든지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예. 평소 상태는 그렇게 잘 점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 안전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그 대전시 택시행정팀과 자동차관리팀 관계자가 이제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좀 해왔었는데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조치할게요. 검사서도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라고 하고 네. 또 회사에도 이제 일반 회택시뿐만 아니고 그 개인 택시도 있고 이제 여러 운수화법에 이제 관련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업체들 전부를 다 해서 이상업계 정비 잘하고 안전 주의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공문 보내도록. 예. 그 택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또 버스는 지금 준공영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그 점이 궁금해서 시내버스도 그 본 김에 같이 살펴보았거든요. 예. 그 새벽에 찾았던 한 시내버스 종점 그 차고지에 있는 모든 차량을 좀 봤는데요.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다 보니까 비교적 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그 밖에 그 학원 통학 차량들도 좀 일부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도 좀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후 기회가 될 때 그 이 택시들의 차량 상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학원 통학 차량들의 안전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추가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시에서는 한 해 택시업계에 지원해준 예산이 그 유가보조금과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서 약 228억 원 정도입니다. 그 수백억 원의 시민열세가 지원되는 만큼 이 택시의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대전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돌아보고 파헤치고 고발하는 돌파고 뉴스. 오늘은 대전시 장애인 콜택시 보도 이후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또 아울러서 대전에서 현재 운행 중인 법인 택시들의 타이어 상태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